선형 회로라고 하는 것은 자, 입력과 출력이 선형 또는 정비례 관계에 있는 회로이고 자, 이거는 지금 우리가 다루는 회로에서는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루는 회로는 모두 다 선형 회로라고 가정을 해 그냥. 알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비례성과 가산성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고 자,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중첩을 이용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메쉬 어널리시스, 뭐 노드 어널리시스 그런 거를 앞장에서 배웠죠. 그리고 관련된 거를 계속해서 연습할 거예요. 자, 문제 보세요. 자, I0라는 것을 구하라는 게 문제에서 요구사항이에요. I0 보니까 요거네. 그렇죠? 일단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어딘지는 파악해야죠. 자, 그리고 VS는 12V라고 주어졌어요. VS가 여기 있고 요게 12V래. 그리고 두 개를 구해야 되네요. VS가 12V일 때 구하고 VS가 24V일 때 구해야 되네. 그럼 일단 VS가 12V일 때부터 구해봅시다. 자, 예측해 보면 12V, 24V 곱하기 2잖아. 그러니까 선형회로면 소스에서 2배만큼의 에너지를 공급하면 결과도 당연히 2배가 되어야 된다.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가 다루는 회로는 선형회로이고 정비례 관계에 있다. 입력을 2배 넣어줬으면 2배만큼의 출력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되는지를 보자라는 게 문제의 취지예요. 자, 그럼 이제 I0가 여기 있는데 자, 그럼 이 I0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I0와 지금 I2는 같은 값이죠? 맞아? 메쉬 커런트 I1이 있고 I2가 있는데 I2와 I0는 같은 값이에요. 자, 요거를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왼쪽 메쉬에서의 메쉬 방정식을 세워봅시다. 자, 뭐 많이 연습했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자, 여기 플러스 있고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모두 다 전압 강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여기 12V라고 보는 거고 자, 일단 전압 상승이 없기 때문에 0이고 전압 강화 지금 6I1 더하기 자, 2I1이 있어요. 여기 2옴에서의 전압 강화, 6옴에서의 전압 강화. 그리고 자, 4옴 같은 경우는 가운데 껴있죠. 가운데 껴있고 I1과 I2 전류 모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더하기 4에 I1 마이너스 I2. 왜냐하면 I1이 지금 스톤보 규정을 만족하는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I2는 스톤보 규정을 만족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12V를 더해줘야지. 그러니까 여기 0 써놨으니까 이게 첫 번째 식이죠. 뭐 요거 잘 정리하면 자 여기 있는 요런 식이 나오고 자 그다음 여기 오른쪽 봅시다. I2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자 여기 마이너스고 자 요거 지워서 여기 마이너스고 플러스 마이너스 봅시다. 그러면 지금 전압 상승이 2개 있네요. 그러니까 12V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고 지금 3VX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어요. 자, 3VX 더하기 12라는 전압 상승이 있고 나머지는 다 전압 강하죠. 자, 8옴 같은 경우는 8I2 그리고 4옴 같은 경우 여기 있는 요 4옴 같은 경우는 더하기 4I2 그리고 자, 여기 있는 이 4옴은 I2와 I1의 그러니까 I2에서 I1을 뺀 것만큼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면 4 곱하기 I2 마이너스 I1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VX가 어떤 값이냐? 지금 여기 양단에 걸려있는 값이고 이게 2 곱하기 I1이죠. 그래서 VX 대신에 여기다가 2 곱하기 I1을 대신 넣어주면 돼요. 그렇게 풀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요 식대로 나올 거고 자 얘네들을 잘 정리하면 자 이렇게 정리가 돼요. 물론 여기는 지금 12V로 안 놓고 그냥 VS로 놨어요. 어차피 나중에 얘를 또 24V로 또 바꿔줘야 되니까 VS로 놨는데 어쨌든 식은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자 아래에 있는 식과 같이 나오고 자 I0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게 I2와 같은 거니까 I2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식을 구하면 I2는 76분의 VS라고 나와요. 그러면 12V일 때는 76분의 12A라는 게 답일 거고 24V를 넣어주면 그거에 그러니까 입력 전압이 2배가 됐으니까 출력 전류도 2배가 되어서 76분의 24가 나오더라.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선형 회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되죠? 자, 이렇게 푸는 건데 뭐 취지는 그렇고 일단 문제 푸는 방법을 좀 더 익숙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봅시다.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지금 회로가 갑자기 좀 많이 복잡해졌지. 그렇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쫄지 않는 게 중요해요. 예, 이게 문제가 한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나면 그때부터는 되게 뭐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시간은 없고 뭐 시험 이제 봐야 되고 하니까 되게 어려운데 그냥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하면 돼요. 지금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뭐 슈퍼노드 뭐 그런 슈퍼메시 그런 거 있는데 일단 슈퍼노드는 쓸 수 있는 게 아니 슈퍼메시는 쓸 수 있는 게 없죠. 전류원이 가운데 껴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슈퍼노드는 쓸 수 있겠네. 여기 아래쪽에 우리가 레퍼런스를 잡으면 이렇게 설정이 되어서 이 위쪽 노드의 전압이 45V가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를 이용해서 쓸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우리 하나씩 하나씩 해봅시다. 문제에서 V1을 구하래요. 근데 굉장히 특이하게 아예 조건을 줬어. 자, 비례성을 이용해서 구해보라라는 게 문제에서 요구사항이에요. 이게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문제예요. 일단 가정을 할 거예요. V1이라고, 그러니까 구하라는 게 V1이고 그 값이 여기 있잖아요. 이 결과가 1V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거꾸로 추적해 들어가는 거야. 1V라고 가정했는데 VG1의 값이 만약에 45V가 나오면 그때는 진짜 찍기를 잘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안 나왔으면 그때는 그 비례 상수만큼을 1V에 곱해주거나 뭐 나눠주거나 하면 돼.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지금 여기 양단에 1V가 걸려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지금 2분의 1 옴이고 1V니까 우리가 전류까지 알 수 있지. 옴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2A다라고 하는 결과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이 2A는 I1의 값이 결국은 2A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일단 알 수 있는 건 다 써봅시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자, I1이 2A라는 걸 우리가 알았고 그 다음에 자, V2가 1 그러니까 그죠. V2가 1V라는 거 알 수 있죠? 왜 그래? 병렬 연결이니까. 그렇지? 여기 있는 2분의 1옴과 여기 있는 1옴은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병렬로 연결된 저항은 뭐가 같아? 전압이 같고 전류는 그 저항의 크기의 반비례 혹은 컨덕턴스의 비례에서 나누어져요.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같은 전압이 걸린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1V가 여기 V2에도 동일하게 걸려요. 자, 전압 값을 알았고 저항 값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전류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I2가 1A예요. 얘는 1A예요. 그러면 I3 값 알 수 있지. I3가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나눠져서 들어가는 거잖아. 1과 2로. 그럼 I3가 얼마일까? 3A겠지. 그래서 자, 여기 썼고 자, I3라고 하는 것은 3A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키르호프 커런트 법칙에 의해서 그런 건데 이제는 뭐 그런 거창한 얘기 안 하더라도 그냥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I3를 알았어요. 우리가 3A라는 걸 알았어. 그리고 3옴이라고 하는 저항값을 알고 있어. 그러면 V3 구할 수 있죠? 옴의 법칙에 의해서 그 값이 9V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구할 수 있는 것을 다 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V4를 구해야 되는데 V4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 복잡한 거 좀 지우고 갈게요. 자, V4가 여기에 해당되는 지금 요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이죠. 여기 아래쪽에 뭐 그라운드 잡혀 있다고 하고 그러면 자, 요거 잘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여기까지 왔을 때의 전압과 여기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측정됐을 때의 전압이 서로 같아야겠지. 그치? 자, 이거 다시 V4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바로 구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I4가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지금 저항 하나 달랑 구해져 있어.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지금 V2 값과 V3 값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자, 이렇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여기서의 노드 전압 그리고 이렇게 거쳐 갔을 때의 여기서의 노드 전압 서로 같아야 되죠. 우리가 뭘 알고 있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저 길을 따라서 올라갔을 때의 전압 강화를 전압 상승값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돼? V2와 V3의 합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 V4라고 하는 것은 V2와 V3의 합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V가 돼요. 이해돼요? 그러면 V4와 관련해서 이제 값을 알았으니까 저항 알고 있고 전류값 알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10V에 2A다라고 하는 것까지 구했어요. 그러면 지금 2가 알고 있고 2가 알고 있죠. 그러면 얘 알 수 있겠지? 그렇지? 캐리오프 커런트 어떻게 위해서? 그래서 i4 그러니까 지금 i4가 2A 나온다는 건 일단 됐고, i5 같은 경우는 i3와 i4의 합으로 볼 수 있으니까 5A가 되죠. 그러면 전류 알고 있고 여기 지금 저항값 아니까 V5에 대한 값 알 수 있죠? V5에 대한 값 얼마? 5V. 자, 그러면 일단 좀 깨끗하게 하고 알고 있는 거를 다 적어보면 여기가 5V야. 근데 안 적었네.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여기 그라운드 잡았다라고 하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여기 45V지? 그치? 파란색으로 바꿔서 이렇게 갔을 때 이것도 45V가 돼야 되겠지? 근데 우리가 가정을 한 이 가정에 의해서 나온 값은 지금 V4 더하기 V5가 지금 여기 VG1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VG1이라고 하는 게 V4 더하기 V5가 되고 그걸 다 더하니 15V가 나왔어.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몇 볼트예요? 45V예요. 얼마만큼 작아? 3분의 1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아니, 얘를 일단 3배로 만들어주면 되죠. 뭐 물론 이제 얘가 3배가 되면 다른 것들은 다 따라서 값이 변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은 얼마냐? 이런 관계식에 의해서 3V였어야 되더라. 그리고 이렇게 풀 수 있는 이유는 자, 비례성과 가산성을 만족하는 선형 회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사실 이렇게 문제 풀지는 않아요. 네. 뭐 찍기를 상당히 잘했어. 1V라는 값으로 찍기를 상당히 잘했는데 이거를 거꾸로 가는 이 방법보다는 원래는 이제 45V라고 가정하고 여기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원래 더 일반적이에요. 근데 일단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도 있더라라는 거를 소개하는 정도로 봅시다. 그리고 회로가 굉장히 신기하게도 어떤 비례성과 가산성을 만족하기 때문에 잘 찍으면 이런 식으로 뭐 곱하기와 나누기만 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중첩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뤄봅시다. 자, 일단 선형 회로예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회로는 선형 회로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뭐 위에는 영어로 써 있으니까 뭐 읽기 쉬운 한글을 읽읍시다. 자, 소자 양단에 걸리는 전압 혹은 전류가 각각의 독립 전원에 의해서 소자에 걸리는 전압 전류의 대수합과 같다. 자, V1이라고 하는 뭐 소스가 있고 V2라고 하는 소스가 있고 V3라고 하는 소스가 있는데 이것이 만드는 결과가 I1 그리고 I2 그리고 뭐 I3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세 개가 다 합쳐졌을 때 만드는 결과는 I1 더하기 I2 더하기 I3가 된다라고 하는 게 중첩의 원리예요. 한 번에 다 구해서 구할 수 있으면 좋고 안 되면 따로 구해서 그 결과를 더하는 형태로 하면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계속 나올 거냐면 전화번이나 전류원을 없애는 그러니까 소스 킬링이라는 거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해야 돼요. 자, 전화번이 여러 개 있는데 하나만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전화번이 있는 자리, 그러니까 전화번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처리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단락시켜야지. 전류원은 개방시켜야 돼요. 자,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쓸 거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중첩의 원리를 적용하는 방법이 이래요. 하나의 전원만 남기고 모든 독립 전원을 제거한다. 자, 모든 독립 전원을 제거한다.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력 전압 혹은 전류를 구한다. 자, 여기서도 독립 전원이라는 거, 자, 종속 전원 아니고 독립 전원. 자, 그리고 다른 독립 전원에 대해서 뭐 1과 2의 방법을 계속 반복한다. 개수만큼. 독립 전원의 개수만큼 반복해요. 그리고 나서 자, 구해진 결과들을 합해서 전체 응답을 구한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이제 문제가 있어요.
I1과 I2를 구하래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조건이 이제 슈퍼포지션을 굳이 쓰라고 하지. 그러니까 안 써도 구할 수 있어요. 안 쓰면 그냥 이렇게 정하고 지금 여기서 흐르는 전류는 IG2에 마이너스를 붙인다 라는 것만 기억하면은 오히려 더 쉬워. 사실 중첩의 원리를 쓰는 것보다. 근데 여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중첩의 원리니까 중첩의 원리를 한번 이용해 봅시다. 일단 자, 첫 번째로 전압원만 남길 거예요. 전압원만 남기면 전류원은 없애야겠지? 전류원은 어떻게 없앤다? 개방시킨다. 여기를 끊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가 끊어졌어요. 자, 끊어지고 나면 지금 이 그림에서는, 이 회로에서는 여기에 이제 소자들이 없어서 그냥 좀 쉬운데, 만약에 여기에 소자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 소자에는 전류 안 흘러요. 그냥 얘도 같이 없어지는 거야. 개방시킨 그 순간. 닫힌 회로여야 전류가 흐르고 이 소자에 어떤 뭐 전압이나 그런 게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얘도 따라서 없어지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는 사실 이제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소자가 없어요. 만약에 있으면 그 부분 무시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부분도 다 없는 셈 치면 되는 거고 남는 게 뭐예요? 여기 메쉬 하나야. 네, 그냥 굉장히 단순한 회로이죠. 그러면 지금 VG1이라고 하는 전압1이 있는 거고 그 VG1이 2옴과 6옴에 나누어져서 걸리겠죠. 그렇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I1과 I2인데 지금 I1과 I2가 결국은 같은 값을 가지게 될 거예요. 대신 부호는 반대겠지. 자, 봐봐. 이거 어떻게 풀 거냐는 거예요. 이거 없다고 생각해. 하나의 룹이잖아. 그러면 자, 일단 우리가 해야 될 거. 2옴과 4옴이 있어요. 직렬 연결이지. 여기 옆에 이거 없어졌으니까 직렬 연결이지. 직렬 연결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하나로 합칠 수 있어. 합치면 얼마? 6옴. 자, 6옴에 지금 VG1이라고 하는 전압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동 보기를 만족하는 건 이 방향인 거고. 그러면 전류, 그 전류를 우리가 I라고 한다면 I라고 하는 전류는 6분의 VG1이 되겠지? 그렇죠? 오해 없지. 그러면 그게 I2의 A랑은 반대 방향이죠. 이게 I2의 A에는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붙일 거고 I1의 A는 같은 방향이니까 같은 값이면 되지. I1의 A.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I1의 A는 6분의 VG1이 되는 거고 I2의 A는 마이너스 6분의 VG1이 돼요. 이해되죠? 자, 여기 있는 이런 선들은 그냥 하나의 노드예요. 그러면 그냥 여기 노드로 그냥 합쳐줘도 돼. 의미 없으니까. 이상적인 도선들은 별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합쳐주면 돼요. 그러면 그냥 단순한 하나의 룹이 나오는 거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저항을 합칠 수 있으면 합쳐요. 그냥. 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압원은 없애야 되는 거죠. 전압원을 없애기 위해서는 얘를 단락시키지.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단락됐어요. 전류원은 남아있어요. 그러면 자, 이 회로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IG2라고 하는 전류가 이 노드에 공급되고 나서 그게 2옴과 4옴으로 나눠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류 분배 법칙에 대한 거지. 그러면 지금 보듯이 자, 여기 있는 I2의 B라고 하는 거는 2옴이 아니라 4옴의 비례, 그러니까 그 역수의 비례하니까 지금 여기가 2대 1의 B로 나눠지는 거고 그래서 I1B라고 하는 거는 지금 3분의 1이 곱해진 값이 나오고 I2B라고 하는 거는 3분의 2가 곱해진 값인데 지금 마이너스 왜 붙었지? 마이너스 붙을 일은 아닌데. 이거 틀렸어요. 이거 플러스 해야 돼. 지금 봐봐. 이 노드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 방향으로 나눠지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내가 왜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빼야 돼요. 네. I2B는 지금 3분의, 그러니까 아까 2대 1의 B로 나눠지니까 여기 3분의 2의 IG2로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I1과 I2를 구해야 되는데 I1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구한 I1A
그다음에 여기서 구한 I1, B를 합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 값 두 개를 합해주면 그게 I1 값이 되는 거고 I2 값은 얘랑 얘를 합해줘야 되거든요. 또 여긴 플러스 맞네. 예.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와요. 이해돼요? 자, 뭐 혹시나 잠깐 못 들은 학생들 여기 마이너스 이거 없애줘야 돼요. 자, 다음 또 이어서 합시다. 여기 보면은 이제 회로가 또 꽤 복잡해 보이죠? 전화번이 하나, 두 개, 그리고 전류원이 하나 있어요. 뭐 풀려면 풀 수 있어요. 메시 방정식 3개 쓰면 돼. 3개 쓰면 되는데, 자, 메시 방정식 3개 쓴다고 했을 때 주의해야 될 거.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그냥 2A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는 미지수를 잡으면 안 돼요. 2A가 흐른다고 보는데, 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처럼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게 편하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2A라고 이 전류를 잡으면 돼. 그리고 I1, I2를 잡아서 I1과 I2만 구해주면 문제가 풀려요. 자, 그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뭐 중첩이라는 거를 한번 연습하는 단계니까 중첩을 써서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지금 보면은 3개의 독립 전화번이 있기 때문에 독립 전원이 있기 때문에 자, 6V만 남긴 경우를 봅시다. 6V 전화번 남긴 경우에는 자, 여기는 단락돼야 되지. 여기는 끊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이 회로랑 이 회로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를 잘 봐요. 네, 정신 차리고 잘 보면은 일단 여기 끊어졌어요. 그러면 D랑 C, 그러니까 노드 D와 C 사이는 아무것도 없어. 그치? 그래서 노드 D와 C 사이에는 지금 일단 이 부분이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요거 그러니까 없더라고 합시다. 여기 단락돼야 되지.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하나의 노드가 돼. 이해돼요? 그냥 큰 점이 하나 있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도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가 다 하나의 점이에요. 그러면 자, 요 위치가 이거 색깔을 바꿔서 요 위치가 여기를 넣어서 풀 수 있어요. 자, 방금 얘기했듯이 여기가 단락되고 나면 지금 이 선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얘가 일로 와서 붙어도 같은 노드가 되는 거야. 같은 노드가 돼도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A라는 노드와 지금 B라는 노드 사이에 2옴이 있어요, 일단. 2옴 있지? 그리고 병렬 연결 형태로 뭐가 있어? 6옴이 있어요. A와 B 사이에. 자, 요 빨간색을 동그라미 친 요 부분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러니까 일단 지금 D 노드는 없어진 거야. 없어졌다기보다 B랑 같다고 봐요. 미지수가 없어졌어요. 이제 B라는 노드가 있고 그 B 노드와 지금 뭐 C 노드 사이에 3옴이 있으면 돼. 그래서 B 노드와 C 노드 사이에 3옴이 있고 자, 전체 A와 C 사이에 6V 전화번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의 회로가 전화번 하나랑 전류원 하나가 없어지면 아래쪽에 있는 이와 같은 회로로 바뀌어요. 자, 요거 좀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충격받지 말고. 자, 근데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걸 계속 봐야 돼. 경우를 계속 봐야지만 여러분들이 늘어요. 자, 그러면 자, 회로를 더 간단하게 해봅시다. 2옴과 6옴이 서로 병렬 연결이죠. 얘네들을 우리가 합성 등가정을 구할 수 있지. 뭐 R분의 1이라고 한다면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 그래서 6분의 3, 4. 그래서 R이 4분의 6이니까 2분의 3 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이 2분의 3옴이 됐고 2분의 3옴과 3옴이 서로 어떻게 돼? 직렬 연결이야. 자, 직렬 연결이고 지금 여기 VA라는 걸 구해야 되고 전체에 걸려있는 전압이 6V예요. 전압 분배 법칙이라는 게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생각이 아예 안 나면 그냥 구하면 돼. 자, 2분의 3옴이고 여기 3옴이에요. 더하면 4.5옴이라는 게 있죠. 전체 지금 걸려있는 전압 얼마? 6V. 그러면 전류 I는 R분의 V니까 자,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러면 전류가 나왔지. 그 전류는 이 회로에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 구하고 그 전류와 저항을 곱하고 그러면 지금 여기 걸려있는 이걸 곱하면 되지. 여기다 곱해야지. 곱하면 이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전류 구해서 그 전류와 3옴을 곱하면 VA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구해도 돼. 근데 우리가 이제 배운 게 있으니 분배법칙을 쓰면 되죠. 전압 분배법칙을. 1대 2비로 나눠주는 거예요. 저항의 B의 비례해서 나눠지죠. 직렬 연결일 경우에는. 그러면 6V니까 1대 2의 비로 나누면 2V, 4V가 되겠지. 그래서 VA라고 하는 게 4V가 돼요. 자, 그러면 다음 봅시다. 두 번째 경우인데 이번에는 자, 얘는 없앨까? 얘를 없앴고 얘를 없앴어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제 회로가 어떻게 바뀌는지 봅시다. 이게 좀 복잡해. 이게 좀 복잡한데 잘 봐봐. 일단 이렇게 해석할 때 그러니까 뭐를 눈여겨봐야 되냐면은 이 노드들을 지금 잘 눈여겨봐야 돼요. 자, 위쪽에 6V 전화번이 없어지면서 단락이 됐죠. 그러면 A 노드와 C 노드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지금 얘가 이렇게 합해져서 위쪽에서 하나의 점으로 붙어도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는 거야. 그 형태예요. A와 C 노드가 서로 붙은 거예요. 위쪽에서. 붙으면 자, 2옴과 3옴이 그러니까 B가 있고 A와 C가 결국 같은 게 되면 이걸 A라고 합시다. A와 B 노드 사이에 2옴과 3옴이 존재하는 병렬 연결 구조가 돼요. 그게 지금 여기 있는 이 형태야.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얘가 이렇게 끌려 올라갔으니까 6옴에 관련된 거는 같이 끌려 올라가야겠지? 그래서 자, A와 D 노드가 있는데 자, A 노드와 D 노드 사이에 지금 6옴이 옆에 이렇게 크게 존재해야 되는 거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B 노드와 D 노드 사이에 18V 전화번이 있어야 돼. B 노드와 D 노드 사이에. 물론 이제 길은 다른 길이에요. 그리고 얘는 아예 뚫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죠. 그렇죠? 그러면 자, 회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기 병렬 연결로 된 저항이 두 개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아까랑 마찬가지로 얘네들을 하나의 합성 저항으로 하고 나면 그냥 하나의 룹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또 방법 똑같아. 전압 분배 법칙을 쓰던지 아니면 아까 했던 것처럼 전류를 구한 다음에 그러니까 전체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구한 다음에 전류 곱하기 저항은 전압이다 라고 하는 오메 법칙을 써서 구해도 돼요. 자, 이런 경우에 항상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구해야 되는 게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야 돼요. 회로를 막 바꾸다 보면은 간혹 가다가 엉뚱한 데를 합쳐놓고 다 구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3옴의 양단에 걸려 있는 거고 그 3옴의 양단에 걸려 있는 것이 여기 있고 결국은 이게 얘랑 얘 사이에 걸려 있는 거가 되고 그래서 자, 이걸 합치면 5분의 6옴이 되는데 5분의 6옴과 지금 6옴 사이의 관계식이죠. 그러면 전압 분배 법칙을 쓰면 어떻게 돼? 지금 얘가 5개, 얘가 1, 그렇죠? 그래서 자, 18V 중에서 그러니까 5대 1로 나눠 가지니까 3V만큼이 지금 여기 있는 VB에 양단에 걸려 있겠죠. 이해돼요? 자, 좀 어렵더라도 잘 따라와 보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얘 단락시켰고 얘 단락시켰고 얘만 남겼어요. 그러면 지금 B 노드와 D 노드가 서로 같은 노드가 되지. 하나의 노드가 돼요. A 노드와 C 노드도 서로 같은 노드가 돼요. 그러니까 방금 전과 비슷하게 A랑 C가 여기 합해졌어요. 일단 A랑 C를 합해. 이쪽으로 몰아서 합해. 그리고 B랑 D도 붙여. 그러면 자, A랑 C가 합해지면서 지금 2옴과 3옴은 서로 병렬로 연결됐어요. 그렇지? 그리고 지금 얘가 중간에 합해지면서 그러니까 6옴도 여기 이렇게 껴버리거든. 그러면 자, 이게 참 잘 봐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2옴, 3옴, 6옴이 다 병렬 연결로 되는 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지금 이게 합해져요. 이게 합해져서 이게 위로 올라오면서 이제 2옴이 있고 3옴이 있는 옴이 있는 그리고 위쪽이 이제 하나의 노드인 그런 형태가 되죠.
그리고 나서 지금 합칠 때 아래쪽 노드가 뭐냐면 B노드야. 그러니까 여기가 A라고 합시다. 뭐 이퀄 C고 이게 B노드예요. 아래쪽은. B노드가 있고 자 여기가 하나의 노드가 되고 뭐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 하나 노드가 되는 거잖아. B와 또 뭐가 있냐면 D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B노드를 공유하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B노드를 공유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A노드인 거지. 그러니까 D가 없어진 거야. B랑 D랑 같은 거니까 지금 A노드와 B노드 사이에 또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갈 수 있는 길이 6옴짜리 길이 하나 또 생기는 거지. 이해됐어요? 다? 자, 지금 봅시다. 일단 여기 써 있는 뭐 A, B, C, D라는 걸 한번 그러니까 집중해서 좀 봐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전화번 두 개가 없어져요. 그러면 단락되지. 단락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전화번 양단에 있는 노드들이 그러니까 같은 노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A 노드와 C 노드가 같은 노드가 돼요.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붙어서 A랑 C가 같은 노드가 돼. 그러면 일단 자 여기 A라는 노드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거는 C랑 같아. A랑 C가 같고 그 다음 공유하고 있는 게 B 노드가 있죠. 그럼 아래쪽에 어쨌든 B라는 노드가 있어야 되고 자 A에서 B로 갈 수 있는 길이 잠깐만 다시 A가 있고 C랑 같은데 A에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B라는 노드로 갈 수 있는 길이 자 위쪽으로 좀 A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거쳐서 B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그게 지금 2옴 거쳐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거쳐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지. 3옴을 거쳐서 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B와 D가 여기 전화번이 없어지면서 서로 같은 노드가 돼요. 그러면 B 이퀄 D야. 그리고 보면은 지금 여기까지가 같은 노드네. 그리고 지금 여기 A 노드 있네. 이렇게 가는 게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A와 B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길이 되는 거야. 그러면 A와 B 사이에 하나가 더 있는 거죠. 뭐? 유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에 대해서 나타낸 거고 총 3개의 저항이 서로 병렬로 연결된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A와 B라는 노드에 6옴, 2옴, 3옴이 이렇게 병렬 연결된 형태가 있어요. 하나 남았지 지금. 뭐가 남았어? 2A가 남았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얘가 하나의 노드가 되었고 지금 일단 지금은 뭐야? B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가게 되면 B에서 C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맞아? 근데 아까 A랑 C가 합해졌다 그랬지. C 이퀄 A라 그랬지. 그러면 다시 말하면 다시 A에서 그러니까 얘가 B니까 A에서 B로 갈 수 있는 길과 같은 얘기지. 아까 우리가 계속 구했던 게 A에서 B로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A에서 B로 갈 수 있는 길상에 뭐가 있냐? 2A 전류원도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2A 전류원까지 서로 병렬로 연결된 형태가 돼요. 그러면 이제는 뭘 쓸 수 있어? 2A 전류원이 6옴, 2옴, 3옴과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컨덕턴스에 비례해서 전류가 분배되겠죠. 그리고 그 전류 값을 구하고 나면 우리가 저항을 곱해서 전압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지? 네.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2V가 되더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 3옴에 걸려있는 각각의 소스에 의해서 생성되는 전압 4V, 3V, 마이너스 2V 구했어요. 다 더해주면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했던 V라는 값이 5V라고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중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이한 거예요. 쉬는 시간에 질문이 하나 나와서 뭐 같이 공유하면 좋겠어서 자 지금 아까 마지막에 요거 풀이를 끝까지 안 했었는데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회로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이해했다라고 가정하고 들어갈게요. 그러면 자 2A 전류원이 하나 있고 여기 보면은 자 서로 병렬 연결되어 있는 3개의 저항이 있어요. 우리가 회로를 간략화시킬 수 있죠. 회로를 간략화시킬 수 있고 그랬을 때에 얘네들을 합성 저항을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 6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이거 다 하면 6분의 6이 되어서 R이 1옴이 나와요. 그러면 이 회로가 어떻게 바뀌냐? 자, 여기 그릴까? 2A 전류원이 있고, 그리고 1옴 저항이 이렇게 되어 있는, 자, 전류원 하나, 저항 하나인 회로로 바뀌어요. 그러면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VC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VC를 구해야 되는데, 자, VC의 방향이 아래쪽이 플러스 위쪽이 마이너스예요. 이거 어떻게 구분하냐? B 노드가 있었고, 아까 여기 D라는 노드가 아니, D가 아니고 여기 B라는 노드가 있었고, 지금 여기 C라는 노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B라는 노드가 있었고, 여기 C라는 노드가 있어요. B라는 노드 쪽이 플러스고 C 쪽에 가까운 쪽이 마이너스야. 그래서 B 노드 쪽이 플러스, C에 가까운 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를 풀 때도 처음 연습할 때는 이런 식으로 노드에 각각의 어떤 알파벳이나 뭐 숫자나 그런 걸 붙여줘요. 그러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 덜 헷갈리고.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 2A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고, 그래서 여기 걸리는 전압이 얼마? 2V라는 거는 나오지. 근데 지금 보면은 아래쪽이 플러스 위쪽이 마이너스 돼야 되기 때문에 VC의 입장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뒤집어져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V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지금 이제 저렇게 될 수 있는 거가, 저항이 이렇게 세 개가 경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자, 이 저항, 경렬로 연결된 세 개의 저항에는 같은 전압이 항상 걸려요. VC라고 하는 전압이 걸려 있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 전류 2A가 들어가고 있는 거고. 자, VC라는 전압과 2A라고 하는 이 값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게 뭐 하나로 합쳐지든 네 개로 쪼개지든 상관없이 같은 회로예요. 그게 우리가 터미널 로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등가 법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 요거를 우리가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더라. 자, 근데 이게 생각이 안 났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자, 얘네들의 컨덕턴스에 비례해서 전류가 나눠지면 되죠. 그렇게 해서 구할 수 있지. 여기 3옴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 있어요. 그걸 구해서 3옴을 곱하면, 물론 이제 부호는 잘 판단해야지 VC를 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풀어도 돼요.